11주차 파이토치 튜토리얼 발표를 맡게 된 윤나영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LSTM 모델 구축 실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실습의 목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와 우리가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형태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튜토리얼을 공부하고 오셔서 알고 계셨겠지만 오늘 실습의 목표는 코로나 확진자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LSTM 모델을 학습시켜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다루기 전에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거의 값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를 시계열 데이터 예측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의 전력 수요량을 바탕으로 전력 수요량을 예측하는 문제나 과거의 주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CNN입니다. CNN을 시계열 데이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를 1차원 이미지처럼 취급합니다. 필터에 입력되는 시퀀스 데이터에 가중치를 주면서 연산하여 미래의 값을 산출합니다. CNN은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문제 해결에 유용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인 데이터들 간의 시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NN은 이전 정보를 담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사용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RNN의 단점은 입력 시퀀스가 커질 경우에 기울기 소실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LSTM입니다. LSTM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LSTM은 RNN에 셀과 게이트를 추가한 형태로 셀은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고 이를 제어하는 게 게이트입니다. 첫 번째로 forget gate에서 과거 정보를 얼마나 잊을 것인지 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input gate에서 지금 정보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정합니다. 세 번째로 이를 가지고 셀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네 번째로는 output gate에서 어떤 값을 아웃풋으로 낼 것인지 정해서 다음 층으로 넘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텐션 모델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특정 데이터에 더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발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자면 유통업체에서 토요일 매출을 예측할 때 금요일, 목요일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난주 토요일 매출에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yi는 예측 대상인 실제값, yi의 햇은 모델에 의한 예측값, n은 테스트 데이터셋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MA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즉 에러의 평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에런 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MSE입니다. 이는 L2 로스라고 합니다. 이 값은 예측값과 정답 사이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차이의 제곱을 해주어 예측값이 실제값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MSE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것을 루트 민 스퀘어 에러인 RMSE라고 합니다. MSE에서 산출된 값이 제곱이 된 값이기 때문에 타겟과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MAP입니다.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를 실제값으로 나눠줌으로써 오차가 실제값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오차의 백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값에 0이 존재한다면 분모가 0이 되어 에러를 정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양수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보다 작게 예측한 값과 정답보다 크게 예측한 경우가 오차의 절대값은 똑같더라도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MAP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MAP의 최대값은 100%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최대값에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MAP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모델이 정답보다 작게 예측하도록 바이어스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SMAP입니다. 이는 MA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분모를 정답 더하기 예측값으로 바꿔주면서 정답보다 작게 예측하던 아니던 오차의 크기가 같다면 같은 결과가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SMAP는 예측값 y햇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y햇의 크기에 따라 y햇이 작아질수록 분모가 작아지게 되어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MSSE입니다. 여기서 H는 테스트셋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RMSSE는 앞서 언급한 MAPE와 SMAPE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MAPE와 SMAPE는 MAE를 테스트셋의 실제값과 예측값을 이용해 나눠주면서 스케일링했습니다. 하지만 RMSSE는 트레이닝셋을 이용하여 스케일링하여 이전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이 방법은 i 시점의 예측값을 i-1 시점의 실제값으로 대신하여 MSE를 계산해 이 값을 이용해 스케일링을 합니다. 분모에 트레이닝셋의 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서 다들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git 클론 명령어를 이용해서 튜토리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로더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타임 시리즈를 파라미터로 넣어 데이터를 다운받고 압축을 해제합니다. 압축을 풀면 코비드19 데이터와 타임 시리즈 코비드19라는 CS 파일 두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data.csv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별 확진자, 사망자, 완치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국가별 확진자 수에 대한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아래의 이 시퀀스 데이터이며 저희는 이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발생 지역과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정보만 가져오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인 확진자 수만 남기고 보기 쉽게 트랜스포즈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날짜 정보를 스트링에서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줍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누적 확진자 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별 확진자 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diff를 이용하여 전날과의 차를 계산하여 해당 날짜의 확진자 수를 계산하고 인트형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방금 준비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준비한 데이터고요.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입력 X와 라벨 Y로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몇 개의 과거 데이터 X를 입력으로 Y를 예측할 것인지 시퀀스 길이를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함수는 이와 같습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위 그림처럼 한 칸씩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데이터의 쉐이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트레이닝용, 테스트용으로 분배합니다. 여기서는 트레인, 발리데이션, 테스트를 8대 1대 1로 분배했습니다. 데이터를 나누고 나면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다양한 스케일링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민맥스 스케일링을 사용합니다. 이는 최대 최소값이 각각 1과 0이 되도록 스케일링하는 방법입니다. 모델에 학습시킬 때 트레이닝셋의 민값과 맥스값을 이용해 스케일링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테스트와 발리데이션에서도 같은 값을 이용해 스케일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맥스 스케일 함수를 이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같은 값을 이용해 스케일링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numpy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를 텐서 형태로 바꿔주면서 전처리를 마칩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뒤에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